예, 안녕하십니까. 애국탈모 박순혁 작가입니다. 어, 요번 주도 이제 요번 주도 우리 이봉규 박사님께서 이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제가 혼자 진행하게 됐습니다. 되게 좀 어색한데, 알아서 좀, 이제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트럼프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론입니다. 제목이. 넘겨주시죠. 트럼프 보호주의, 중국에도 기회될 가능성 5가지 역설 혹은 부작용해서 이제 최근에 그 트럼프 관세 얘기가 이제 경제 쪽에서는 되게 뜨겁습니다. 이제 주식 증시도 이제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이제 급등락을 막 거듭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5가지 이제 중국한테 오히려 그 관세가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제 아시다시피 좀 미국에서 이제 그 레프티스트 좀 민주당 쪽 계열입니다. 감안하시고, 5번째로 거론한 부작용, 트럼프의 계산과 달리 그의 관세는 중국에 더 큰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 다수와 무역 관계를 강화했다.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동맹국을 설득하기 위해 거대한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첫 번째 타깃이지만 유럽도 중국의 고려 대상이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지금 이제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는 이제 중국을 말살하기 위한 이제 그런 목적인데, 중국이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한국이나 일본, 그다음에 EU 이런 나라들을 이제 중국 편으로 이제 끌어들일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더 트럼프한테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이제 연합뉴스 쪽에서 계속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 대혼란에 미국인들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하는 이제 이런 기사들이 이제 다 나오는 이유가 뒤에 이제 중국의 초안전이 이제 작용한 결과고, 중국이 시진핑이 이제 트럼프와 싸우는 데 있어서 이제 대한민국이 어느 편에 서는지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을 시진핑의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이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54%가 트럼프 관세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인들이 이제 트럼프한테 그 관세 때문에 등을 돌리고 있다. 이제,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서 이제 미국 국민들이 마음이 공화당을 떠나고 있다. 뭐 이런 류의 사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 그거는 이제 전혀 미국의 실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이제, 중국 시진핑의 이해관계에 이제 부합해서 사실을 좀 왜곡하는 이제 그런 거다는 말씀. 요걸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미국의 그 민주당, 한국 민주당도 뭐 좀 그렇지만, 미국 민주당은 지금 미국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좀 외면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 요 기사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이제 가짜 뉴스의 온상지, 이 대한민국에 이제 MBC가 있다면 미국에는 CNN이 있다는 거, 바로 CNN에서 보도한 기사입니다. 이제 친민주당, 극친민주당 쪽 성향의 언론인데, 여기서 보도한 게 민주당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좋게 평가하는 사람이 29%, 나쁘다 평가하는 사람이 54%라는 겁니다. 이제 과반 이상이 더 이제 미국 민주당을 이제 나쁘게 생각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제 미국 민주당의 지지율이 29%밖에 안 된다. 바닥을 지금 엄청나게 이제 바닥을 찍고 있다는 얘기죠. 다음 보시면, 여기 모든 투표자, 전 투표자층에서 민주당을 이제 민주당 나빠 하는 사람들이 68%, 민주당 좋아하는 사람은 21%밖에 안 되고, 심지어는 이제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조차 민주당이 좋아하는 40%, 민주당은 나빠가 49%로 더 많다는 겁니다. 민주당, 이제 골수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지금 미국 민주당한테 등을 돌릴 정도로 미국 민주당의 인기가 이제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이제 당연히 트럼프의 인기가 지금 계속해서 미국에서 아주 이제 뜨겁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다음 보여주시면, 여기 이제 추이를 한번 보시면 이제 놀라실 텐데,
요게 21년 7월 달만 해도 미국 민주당이 이 공화당에 비해서 월등하게 이제 이 정당 지지율이 더 높았습니다. 대략 50% 정도까지 갔었는데, 그게 보시듯이 그 이후에 바이든이 이제 집권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막 펼치니까 미국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이제 민심이 떠나게 돼서 계속해서 떨어져 갖고 결국 지금 이렇게 29%라는 지금 처참한 상황에 지금 이제 도달해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예, 한국의 25% 관세 이렇게 하면 낮출 수 있다. 트럼프 측근의 조언에서 이제 이 관세 문제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사실은 미국에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관세 문제를 어떻게든 빨리 좀 해결해야 되는 좀 이제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의 핵심 측근이 대한민국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관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누가 했냐면은 이제 프레드 플라이츠라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 이제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 이제 일기 그 행정부 시절에 이제 NSC라고 그 국가안전 그 보장 회의 거기에 이제 그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분이 이제 플라이츠 부소장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고요. 이분이 이제 4월 3일, 그러니까 이제 4월 4일 날 탄핵 인용되기 하루 전날 한국에 계셨어요. 이제 왜 계셨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그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이 특사를 보낸 거고요. 프레드 플라이츠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여기 와서 하신 말씀이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서 협상의 첫 신호탄이다. 협상을 거치면서 바뀔 것이다. 무역은 자유로워야만 하는 게 아니라 공정해야 되고 상호 관세 부과는 이걸 정리하려는 것이다. 한국은 이런 협상에서 잘할 것. 뭐 쭉 얘기가 쭉 있는데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이 트럼프 측근 이제 프레드 플라이츠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님을 존경한다. 어드마이어라는 이제 존경 중에서도 아주 이제 극찬의 이제 그 표현을 쓰셨고요. 존경하고 대하고 싶다고 했다는 거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대신 빌어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존경하며 탄핵 소추가 없었다면 직접 얘기해 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얘기했고요. 이걸 이제 탄핵 인용되기 하루 전날 얘기한 거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좀 알아들어라.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각하를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이 협상을 해서 대한민국한테 아주 좋은 우호적인 이제 조건으로 관세나 이런 부분들 다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이제 측근을 일부러 한국에 파견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틀어갖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시킨 이제 그런 셈이 되는 거죠. 다음 보여주시면 트럼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을 정말 존경한다 말한 적이 있다. 한국 내정에 간섭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그가 탄핵을 당하지 않았다면 이야기해보고 싶다고도 했다. 트럼프가 직접 그렇게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많은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한국 선거 민주주의에 내정 간섭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이라는 오늘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견을 극복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은 다른 나라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각국을 이간질하려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중국이 많은 미국 대선에서 간섭하려 했다는 증거가 있고 한국 선거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 중국 공산당과 러시아는 트럼프 당선을 원하지 않았고 선거에 개입해 바꾸려 했다. 미국 내에서도 유료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프레드 플라이츠 부소장의 입을 빌어서 직접 대한민국에 전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메시지를 뭐 한국의 민주당이 당연히 무시하겠지만 지금 한국의 국민의힘조차도 이 메시지를 무시하고 대통령 탄핵에 이제 앞장선 동참한 이런 꼴이기 때문에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얘들이 좀 너무하네, 좀 막 나가네, 좀 내가 두렵지 않은가 봐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고요. 다음 장. 이 프레드 플라이츠가 작년 7월에 이제 이 한국을 방문해갖고 우리 저 박주연 변호사하고 같이 만난 비밀 회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부정선거 실태를 파악하고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왼쪽에 스티브 H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산하 중국 정책구상 의장. 이분이 프레드 플라이츠 이번에 오신 분 이제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 그 다음에 박주현 변호사, 윤영진 변호사, 다 이제 KCP 관련되신 분들이죠. 참석자들은 부정선거 수사로 국내 친중파를 몰아내면 미국의 국익에도 정확히 부합한다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회동은 미국 대선일까지 비밀에 붙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변호사는 6일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소셜미디어에 함께 찍은 사진과 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렸고, 이 박주현 변호사께서 이제 우리 이봉규 TV에 요 기사 내는 그날 인터뷰를 하셔서 요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봉규 TV에 이제 박주현 변호사를 검색해 보시면은 이게 이제 작년 11월 3일 날, 그러니까 비상계엄하기 대략 한 달 전에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다음 장.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주최한 한미 자유동맹의 길세미나라는 게 25년 3월 6일 날 있었습니다. 이때 누가 이제 여기 참석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모스탄 전 미국 대사가 여기에 참석을 했었어요. 참석을 해서 열심히 이제 얘기를 하다가 모스탄 대사가 이제 부정선거 얘기를 막 꺼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자리를 퇴장을 합니다. 퇴장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아니 지금 미국 트럼프 트럼프의 뭐랄까 이제 이 대리인이 국민의힘 당에 와서 이게 이제 얘기를 막 하는데 한낱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게 지금 국제적인 뭐 이제 예의나 뭐 이런 거에 지금 부합하게 행동하는 건가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정선거 얘기하니까 갑자기 국민의힘들 웅성성하면서 다 일어나갖고 자리를 막 떠나니까 나경원이 이제 직접 가서 이제 그 모스탄 대사한테, 나경원이 이제 모셨거든요. 이제 모스탄 대사한테 이제 부정선거 얘기하지 말고 이제 딴 것 좀 얘기하시라 해서 이제 모스탄 대사께서 저 같으면 거기서 잔소리했을 텐데 이분은 되게 좀 그래도 뭐 좀 젠틀하셔갖고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 얘기 말고 그럼 딴 얘기 할게 하면서 한미 동맹 얘기하고 뭐 그렇게 끝났는데, 이런 사항들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전해졌겠습니까? 안 전해졌겠습니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때부터 국민의힘 저 새끼들 저거 부정선거 한 통속이네. 친중 애들 이제 중국 애들이 부정선거 해갖고 대한민국 선거 자주유지하고 이제 한국을 이제 중국에 속고려고 만들려 하는데 알고 보니까 저 새끼들도 한편이네, 국민의힘도 라는 생각을 이 자리에 있었던 모스탄 이제 이 대사가 트럼프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을까요? 안 알고 있을까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다음. 뉴델리, 이 모스탄 대사가 이제 3월 20일 날 이제 뉴델리하고 이제 인터뷰한 건데, 윤 대통령 탄핵할 때 미국 경제 안보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대통령 체포 감금한 거는 쿠데타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과거 역할이 뭐냐면은 국제형사사법대사입니다. 이건 뭐냐면 미국 말고 세계에서, 해외에서 이제 이 마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정선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이제 침해하는 쿠데타라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관련자들을 이제 국제사법 절차에 회부하는 이제 국제형사재판소 이런 데다 이제 해갖고 이제 관타나무나 이제 그런 데 보내는 일을 하는 분이 이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되게 인상이 좋고 이제 온화하게 생기시고 이제 말도 조곤조곤하고 하니까 국민의힘들이 단체로 이게 제정신이 아니어갖고 쳐돌아가지고는 이분 이제 막 말하는데 막 벌떡벌떡 일어나서 막 나가고 막 이랬는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은 전 세계에 이제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런 국제형사법 적용해갖고 그 악명 높다는 관타나무 수용소에 이런 데 쳐넣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이 UPI 통신, 미국의 유명한 통신사죠. 기고를 한 한국 좌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후회할 수도 있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미국 정부로부터의 경제, 안보, 투자 등의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탄핵되고 나서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죠?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된 거잖아요. 약한 거 보리부터 하나씩 지금
너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니 내가 윤석열 대통령 풀어주라 그랬는데 니들이 안 풀어주고 그 탄핵을 인용시켜. 이 새끼들 좀 정신 빠졌네 하고 이제 하나씩 약한 거부터 하나씩 지금 조지는 단계에 지금 들어간 겁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요 기고문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미국 정부는 미국의 대외 운영 관련 프로그램 섹션 7008에 따라서 한국에 대한 경제 지원, 국제 안보 협력, 수출 투자 지원 등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가능성 중에서 하나 꺼낸 게 국제 그 안보 협력에 이제 관련된 민감 국가에 대한민국이 지정된 사건 아닙니까? 약한 것부터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잘못된 거 인정하고 제대로 돌리지 않으면 점점 더 이제 이 압박이 강화되겠죠. 예. 그러면서 뭐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도 이제 뭐 다양하게 나쁜 그 이제 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 헌법 77조에 따라서 국가 비상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삼아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라고 모스탄 대사 미국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헌법재판소 국민의힘이 힘을 합쳐가지고 어떻게 했죠? 탄핵을 인용을 시켜버렸죠. 이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제 국제 이 정부 국제 질서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국민의힘 이제 고위 간부들 이제 그다음에 그 관련된 헌법재판소 이제 재판관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도래할 겁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안 그래도 뭐 너네가 꼭 굳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 한국 정치의 진보 진영은 윤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당장 승리할 수 있겠지만 지나친 무리수 탓에 결국은 패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전했다는 겁니다. 패배할 거라는 거죠. 미국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게 될 거고요. 네, 한번 지켜보시죠. 다음.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그 대통령 탄핵 인용되기 전날 있었던 일이 뭐냐 하면은 강릉 선박에서 코카인 1.7톤 이제 나중에 이게 2톤까지 늘어났더라고요. 역대 최대 이제 언론에서는 1조 원 시세로 1조 원 6천만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뭐 어떤 분들은 그 시세가 1조가 아니고 이제 5조다 하는 이제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6천만 명이 한 번에 맞을 수 있는 양이니까요. 예. 이 어마어마한 양의 마약이 탄핵 그 이제 심판 결과 발표되기 그 전날에 이게 나온 거고요. 그 나온 게 FBI가 일러줘서 FBI 첩보에 따라서 해경과 관세청 90몇 명 투입해서 수색해서 찾았다는 거잖아요. FBI 미국이 여기 관여되어 있다는 거고요. 요 관련해서 이제 이게 민주당이 황운하 의원이 22년 11월 9일 날 마약 5년 동안 교육 5배 늘었는데 뭐 그거 갖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했고 23년 4월 7일 날 박범계가 검찰이 마약 수사를 하면은 나한테 제보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 25년 4월 3일 날 강릉에서 중국 경유한 코카인 1.7톤이 발견됐다. 찌시 이제 누구를 담그지 이랬다는 거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미국 정치 갤러리에서 이제 캐시파텔 미국 수사기관 해외 개입한다라는 글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3월 14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참여한 캐시파텔 FBI 국장의 미국 법무부 시정연설 하이라이트입니다. 왜 뜬금없는 미국 수사 기관 이야기를 올리나라고 하실 수 있지만 트럼프의 취임 초기 연설부터 취임사 그리고 지금 법무부 연설까지 줄기차게 캐시파텔이 강조한 게 바로 미국 수사기관의 해외 개입 가능성과 중국 공산당의 마약 투입입니다. 미국 FBI와 CIA는 PISA라는 도감청 법률을 통하여 미국인과 해외 국적자에 대한 도감청 수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청문회 시절부터 양극단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의라는 표현은 캐시파텔의 취임사부터 지켜보면 중국 공산당을 지목하는 거라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카르텔을 해외 범죄 조직으로 규정하여 미국 의회와 협력하여 해외 국적자에 대한 수사 체포를 하겠다고 공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역을 해야만 하고 미국과 가장 넓은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역시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중국 공산당과 관계 맺으면 마약 카르텔, 즉 해외 범죄 조직으로 규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전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주시면 그래서 이게 FBI가 관여된 마약 수사고 이 마약 수사에 관련된 자들은
한국 법률로만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미국 법률에 의해서 캐시 파텔에 의해서 이 처리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약이 조직이라면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서 미국 FBI가 한국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음 장. 요 이제 얘기한 내용 이제 하이라이트만 제가 정말 미국에서 안에서뿐만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 FBI 모든 수사기관은 국경을 넘어선 체포수사 활동해야 됩니다. 국경을 넘어서는 체포수사 활동을 하겠다고 FBI 국장이 지금 단언을 하고 있고, 그 FBI에서 강릉의 그 2톤의 마약을 발견한 거고요. 우리는 지구끝까지 가서라도 여러분이 이번 새 행정부를 통해 선택한 정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취임사부터 3월 14일 법무부 연설까지 캐시 파텔은 미국 수사기관이 타 국가에 개입하여 체포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미국 FBI가 한국에 들어와서 마약을 엮어서 관련자들을 체포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행정부는 마약 카르텔을 해외 테러 조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의 누군가가 마약 카르텔하고 관계가 있다면 그거는 해외 테러 조직이 되는 겁니다.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정함으로써 우리가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는 중국이 정확히 그렇게 취급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 뒤에 이제 중국의 존재 가능성까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버닝썬 수사,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급하게 덮었던 바로 그 마약 수사입니다. 버닝썬 수사를 FBI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이 버닝썬을 덮었을 때 그 뒤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 핵심, 이제 이 핵심 권력층들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만약 그 얘기가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 관련된 문재인 등을 관타나모에 투옥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음. 여기 독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재밌는 영화죠. 이 독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염전이 이렇게 나와요. 신안 염전입니다. 신안에 이제 염전밭에 있는데 이 염전에 폐 공장이 하나가 있고, 이 공장이 히로뽕을 제조하는 공장입니다. 왜 염전에서 이 히로뽕 제조 공장이 있냐면 히로뽕도 흰색이고 소금도 흰색이라서 섞어 놓으면 구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얘기가 이제 향관에서 많이 좀 떠돌고 있었고요. 이제 아마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얘기한 게 아닌가. 요번에 이제 그 강원도 1.7톤 이제 발견된 거, 그럼 강원도 근처에도 아마 마약 제조 공장이 있지 않겠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강원도에서 드러난 캐나다 마약 조직의 그림자, 유엔의 한국 침투에서 이게 24년 8월 19일 기사입니다. 강원도의 한적한 공장에서 지난 4개월 동안 조용히 진행되던 작업이 이제야 세상에 드러났다. 그곳에서 고체 형태의 코카인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마약은 캐나다에서 액체로 밀반입된 걸 갖고 고체로 만드는, 제조하는 그 공장이 강원도에 있었고요. 그게 이제 24년 8월 19일 날 적발이 됐었고요. 옥계항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2조 원, 그 2톤, 시세가 뭐 1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5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의 마약이 거기서 배에서 발견된 거는 그 이제 일대에 만드는 공장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인데, 그 공장이 하나가 강원도에서 24년 8월에 발견된 적이 있었고, 이게 캐나다 깽단이 연루가 돼 있던 거고, 캐나다 깽단은 아시다시피 캐나다인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인들도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다음. 마약에서 스카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스카이데일리 이어진 기자가 이제 이게 보도했던 내용이고요. 마약에서 내란으로 우정수와 검찰이 덮으려 했던 것은 해서 24년 12월 11일 새벽 3시 49분 경찰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단장 우정수가 계엄 상황에서 국회 출입 통지를 지시한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 체포를 했는데, 이게 진짜 되게 이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경찰청에서 이제 서열 1등이 조지호입니다. 경찰청장. 서열 2등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입니다. 서열 3등이 우정수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제 서열 3위인 사람이 서열 2위와 서열 1위를 긴급 체포를 한 겁니다. 긴급 체포를 해서 지금 구속돼 있죠. 아니 이게 말이 되냐 도대체. 자기네 식구인데. 아니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부장이 그 위에 이제 이사하고 사장하고 이제 감금한 거하고 동일한 거니까 이거는 내부 쿠데타 아니냐? 처음부터 말이 많았어요. 경찰 수뇌부 체포를 주도한 우동수 단장의 결정이 순수한 법 집행인지 아니면 경찰과 검찰 간의 권력 투쟁 속에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모두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월 4일 조지호 청장은 대통령실에 마약 관련 수사를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12월 3일 계엄 때문에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고 그 이후에 조지호 총장이 우정수에 의해서 이제 체포가 됐는데 이 우정수는 이 인천세관 마약 수사 이 외압 사건과 관련자라는 겁니다. 이 사건의 배경에 24년 8월에 영등포 경찰서 형사 2계장 백혜룡의 국회 청문회 증언이 있었습니다.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하면서 관련자들 이름을 쭉 댔는데 그 관련자들 이름이 김천수 영등포 경찰서장, 조지호 서울경찰서장. 이때는 서울경찰청장이었고 나중에 경찰청장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우정수 국가수사본부장, 고광료 관세청장 등이 조직적으로 마약 수사를 방해했다. 아니 이 경찰 중에 제일 고위급이고 그 다음에 관세청장인데 이런 사람들이 일선에서 마약 수사를 하는데 그거를 방해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랄까 뒷배가 이 엄청나게 큰 뭔가의 이제 배후, 어마어마한 배후 이런 부분이 이제 마약 수사를 못하게 막은 이 외압 의혹에 있을 거라는 거를 당연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조직은 이제 범죄 카르텔이 되어 갖고 FBI에서 걔들을 치기 위해 갖고 국내에 들어와서 체포, 수사 등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FBI가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활동할 거다라고 FBI 국장 캐시 파텔이 이미 3월 달에 이미 공언을 했다는 겁니다. 다음 미국 정치 갤러리에서 박세현 우정수 라인 결국 세관 마약해서 이제 이 관련자들을 이제 이분이 GP라는 분이 쭉 정리해서 하셔갖고 쭉 이제 이렇게 이름을 열거하셨는데 이제 이분 말씀이니까 이제 좀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참고를 하시고 김천수 영등포 경찰서장,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우정수 국가수사본부장, 고광료 관세청장 그리고 박세현 서울고검장 한동훈 후배. 예, 박세현 우정수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막 구속하고 막 지랄 발광을 했던 이제 이 두 사람이죠. 우정수, 박세현. 그 다음에 박재혁 마약수수본 본부장, 김유철 남부지검장,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 이들이 마약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영등포 백혜룡 형사가 국회에서 증언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엄청난 마약 조직 지금 이제 강릉에서 그 뭐 1조든지 5조든지 무려 이제 2톤 6천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맞을 수 있는 그 코카인 관련된 엄청난 범죄 집단이 지금 대한민국에 암약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런 대한민국의 아주 이제 뭐랄까 이 검경 수사 이런 라인에서 이제 이 탑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약하고 관련돼 있을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밝혀지겠죠. 이제 그 밝혀지기 위한 그 수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 FBI가 직접 나서서 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수사를 해야 될 이 수사의 핵심적인 이 라인들이 이 마약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일선 경찰관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다음. 예, 여기까지. 여기 있군요. 예. 요 얘기는 사실은 이제 이 백혜룡 건 관련해서는 이제 전장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전장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얼핏 보기에는 이제 국민의힘 쪽 이제 관계자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뭐 한동훈도 그렇고 뭐 박세 뭐 이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이 백혜룡 건 이제 저기 인천세관 마약 수사 인천세관 건 관련해서 주로 집중적으로 팠던 데는 다 좌파 쪽 이 유튜브나 좌파 쪽 언론이에요. 보시듯이 여기 한겨레 TV, 그 다음에 PD수첩 MBC 뉴스 이런 것들, 이런 거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적이 사실은 있었던 거고요. 이제 이게 MBC나 뭐 한겨레에서 주로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그 보수파 분들은 이제
별로 신경 안 썼겠죠. 하지만 이런 관련된 다양한 증언들, 많은 사실들이 이미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었다 하는 이제 그런 거고요. 다음 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이제 이 건이 결국은 이제 FBI가 한국의 그 한국 문제에 이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고 한번 사항을 좀 지켜보시면 좀 재밌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